자, 상태의 전환을 가져오는 의식이에요. 자, 우선 내용부터 이거부터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의식이라는 것은 촉매작용의 메시지와 같다. 그러니까 의식은 촉매 메시지인데 촉매작용하는 메시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거를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분사로 써 있잖아요. 변화를,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계절에서 다른 계절 또는 삶의 어떤 다른 단계로 여기서 이제 예시가 뭐 사회적인 변화나 생명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상태를 일컫습니다.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이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것, 그게 상태 변화고요. 그것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뭔가 생각이나 행동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척추 동물들, 특히 내물치, 새들이 많은데 그러나 물고기와 포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척추 동물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겠죠. 척추 동물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에서는 이 의식이라는 것이 자, 제일 중요해요. 의식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메시지와 어떤 특정한 상징에 의해서 어떤 반응으로 화학적 메시지입니다. 유전자에서 비롯된 화학적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메시지나 상징을 보면 그 의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오죠. 큰 가시고기라는 애가 있는데 이 지그재그 춤이 있어요. 이 춤이 얘가 이제 뭐 둥지로 이끄는 건데 그 춤이 자, 유발된다. 불러일으켜준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똑같아요. 수학 공식처럼요. 대입하면 돼요. 지금 여기 위에 써 있죠. 의식이 발생된다. 그럼 뭐겠어? 춤이 발생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춤은 뭐야? 이 춤이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식. 춤이 의식이고요. 여기에서 암컷의 빨간 배라는 모습이 뭐야? 이게 바로 여기 나왔던 특정 메시지입니다. 어떤 특정 메시지. 이 메시지를 신호를 신호 메시지에서 의식이 발생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것은 뭐예요? 유전자에서 이 그러니까 콜십 춤 같은 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뭐 아빠 물고기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이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의식이 뭔데요? 어떤 상태로 변하는데요? 이 수컷의 물고기를 아빠 물고기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 상태야. 자, 다시. 이런 암컷의 빨간 배의 모습에 의해서 춤이 발생되는데, 뭐 암컷이 빨간 배라는 것은 알 낳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지그재그 춤 자체의 그런 형성되는 것은 다 뭐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다. 어디에? 수컷의 신경계 체계에서. 그러니까 수컷의 신경계 체계에서 지그재그 춤이 만들어진 거라, 지그재그 춤을 한다는 것은 유전자에서 발생된 거고요. 걔가 하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와 상징을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암컷의 빨간배였다. 그로 인해서 총각 물고기였던 애가 아빠 물고기가 되는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다. 이 춤의 의식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내용 줄거리 보시면요. 자, 의식. 촉매작용하는 메시지입니다. 한 해의 계절, 뭐 한 계절, 다른 계절 이런 다른 단계를 말하는데 많은 척추동물, 특히 조류, 그러나 어류와 포유류도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주제문, 의식은 유전자에서 나오는 화학 메시지에 의해서 반응하여 어떤 정해진 메시지나 상징에 의해서 촉발됨. 이거 내용 일치로 나올 거예요. 여기가 수컷의 지그재그 춤은 의식이고요. 암컷의 붉은 배가 바로 정해진 메시지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촉발되는 게 의식이 촉발되어진다. 그래서 이 지그재그 춤의 형태가 수컷의 신경계 유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므로 어쨌든 이 의식으로 인해서 부모 물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메인 아이디어 한번 볼까요? 동물들, 뭐를 포함하여? 척추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들의 그런 의식은요, 촉매 메시지입니다. 그 촉매 메시지는요, 영향을 준다, 변화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종종
유발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특정 상징 혹은 메시지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유전적인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의식이 그냥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보고 이런 메시지 보고 얘가 의식이 촉진되고 촉발되고 그러면서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동물학 이런 거까지 몰라도 되니까요. 여기 나오는 메시지, 여기 나오는 내용만 보셔도 됩니다. 자, 질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시에서 어떤 게, 그러니까 큰 가시고기 예시에서 어떤 게 의식이라고 했죠, 여기선? 큰 가시고기의 어떤 게? 그쵸, 구해춤. 그 구해춤이 뭐에 의해서 촉진돼요? 그쵸, 붉은 배. 이게 특정 상징이야.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자, 유전에서 다 된 거야. 수컷의 유전자 안에, 빨간 배를 보면 춤을 추게끔. 그렇게 유전화되어 있어서 춤을 춰서 암컷이랑 만나서 부모 물고기가 되는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선생 질문 없어요? 오케이, 다음 거. 자, 13강의 10번입니다. 정신적 외상 후 성장입니다. 자, 요것도 내용이 좀 좋은데요. 자, 우선 외상 후 포스트가 여러분 나중이야. 오케이, 나중임. 그러니까 외상을 받은 스트레스를 받은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것이 흔하다. 이건 되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상 후 정신적인 뭔가 외상을 그러니까 있잖아. 나 그 트라우마야. 나 그거 진짜 트라우마 때문에 나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가 흔한 상식입니다만 그러나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우 그런 정신적인 외상을 받고 성장이라는 그 긍정적인 말은요.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은 흔한 상식이 아닙니다. 근대 관계대명사 계속종법이 나오면서 근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성장이 실제로는 훨씬 더 흔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적 외상 후 성장이 더 많다는 거야? 정신적 외상 후 증후군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성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삽입도 괜찮은 게요. 예, 유제문과 가깝거든요. 겪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결국 경험을 느낀다. 어떤 경험을 느끼는 거야? 음, 잠시만. 경험을 느낀다. 미안. 경험이 만들어준다. 그런 사람들을 더 강하고 현명하고 더 성숙하고 더 인내심과 이해가 많은 사람 또는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준다.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본인 화자의 주장이야.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 근데 내 말이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부연 설명이 나오죠. 자, 심리학자인 마틴이라는 사람이 자, 이게 뭐냐면 한탄하다. 레멘트, 뭐 아쉬워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뭐에 대해서 아쉬워해? 너무 많은 관심들이 낭비되고 있다. 단어 외우세요. ravished, 낭비되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 빈칸 조심하시고요. 이런 나쁜 것에, 즉 포스트 그쵸? 정신적 스트레스 증후군, 사후 그거에 많이 낭비되고 있다. 뭐라기보다는 이런 거에 대한 보다는 플러스. 자,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아니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에 더 관심을 두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여기 나오죠. 왜냐하면 이 정신 후 스트레스란 말이 이게 그 포스트 트라우마 마이너스 이 말이 유발시킨다. 오형식 동사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왜? 나쁜 것은 항상 나쁜 영향을 만든다는 그런 예상을 하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야,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정신적 외상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거니까 나쁜 건 나쁜 거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 나왔죠. 자, 끔찍한 사건에 노출된 후 80%, 이건 내용 일치, 80%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겪지 않았다. 자, 그럼 반대로 나오겠죠. 20%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80%가 안 겪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물론 자, 여기 이분 보니까요. 하나의 나쁜 사건이라는 것이 좋은 사건보다는 더 강력한 건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constructive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건설적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장하는, 건설적인 이런 뜻입니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거다. 성장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거다. 그래서 more, 단어 조심하세요. less가 아니라 more, capable은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할 수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they typically,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emerge more capable, 뭐를 잘하도록 되다 라는 뜻이죠. 뭘 잘하도록 삶의 어려움들을 마주하는 것을 전보다 더 잘 할 것이다. capable of는 뭐뭐를 잘하다. 동명사. 나쁜 것은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결국. 자, 내용 출근해 보겠습니다.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상식이 되어 있고 정신적 외상 후 성장은 상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정신적 외상 후 성장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훨씬 더 퍼져 있다, 흔해져 있다. 사실 정신적 외상을 겪는 대부분 사람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경험이 더 강하고 현명하고 성숙하고 관용적이고 이해심 있고 혹은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 화자의 주장. 뒷받침 근거. 영향력이 있는 심리학자 마르틴이 한탄했다.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말에 너무 낭비된다. 사람들은 안 좋은 사건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성장보다 스트레스 증후군에 많은 관심이 낭비된다. ravish드, 낭비되다. 수동태. 사실 적어도 80%의 사람은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안 좋은 사건이 좋은 사건보다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더 강력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것이 우리를 더 강화시킨다. 결국 메인 아이디어는요. 정신적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은 훨씬 더 흔합니다. 스트레스 증후군보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이끕니다. 뭐를 만듭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그리고 resilience는 뭐냐면요. 뭐 인내심 이런 거거든요. 성장과 뭐 인내심을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없어요? 다음 거. 자, 13강의 1번 보겠습니다. 기아의 이유에 대한 오해예요. 자, 이거 뭐냐면요. 처음에는 지구 탓인 줄 알았는데 지구가 지금 지구를 우리가 다 끌어다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흔한 오해. 어떤 오해야?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요. 굶주림, 기아를 겪는 이유는 다 지구가 지금 straining 별표, 애쓰다, 노력하다, 고군분투하다. 점점 늘어나는 인구수를 먹이려고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지구에 우리가 모든 자원을 쓰고 있다. 지금 거의 지구의 모든 자원을 쓰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구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능력이 이래서 지구의 능력이 여기까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배고픔을 겪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내용 일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시가 너무 길어요. 두 줄 빼놓고 다 예시입니다. 자, 어, 세상은요. 3분의 1의 자, available 이거 경작 가능한이란 뜻이죠. 3분의 1의 경작 가능한 땅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럼 경작 가능한 땅 중에 3분의 1만 쓰고 있고요. 지금 지구에 경작 가능한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만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문제가 크죠? 그럼 지구의 능력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 지구의 능력을 다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 그쵸? 그마저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그 3분의 1마저도. 예를 들어 중국은 엄청나게 높은 수확률을 보고 있다. A컵 땅. 누구보다? 미국보다. 자, 이건 중국인데 중국이 더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야, 땅을. 그나마 미국보다.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두 나라가 comparable은 뭐냐면요, 여러분. 비슷한이란 뜻이에요. 이거 되게 단어 좀 어렵죠? 네, 비슷한, 견줄 만한 비슷한 이런 뜻이야. 두 나라가 사이즈 측면에선 비슷하지만 중국은 3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보다. 미국의 3배. 그리고 자, 6분의 1의 경작 가능한 땅의 6분의 1이 1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중국이 뭐야? 미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구, 3배나. 그리고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작 가능한 땅. 이렇게밖에 없는데 더 많은 수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중국의, 이치가 중국이야. 중국의 인구수는 더 효율적으로 경작을 했어야 했다. 요거 뭘 별표하고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지구는 사실 뭐야? 엄청난 음식 생산자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음식 생산의 능력과 그 뭐랄까 포텐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 미국에서 충분한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다.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별표 fed 음, 먹다라는 뜻이야. pp로 써서 원래 그냥 동사원형은요 먹이를 주다고요. 사람들이 먹다로 쓰면 pp로 써야 합니다. 자, 내용 줄거리입니다. 소재가 기아의 이유에 대한 오해인데요. 통념이 나옵니다. 잘못된 생각. 끊임없이 증가하는 인구 때문에 기아가 발생하고 그리고 지구의 능력이 거의 이제 지구의 능력이 한계에 달았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반박하죠. 경작 가능한 땅의 3분의 1만 사용하고 그마저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에이커당 농작물 수확량이 중국이 더 크다. 자, 디테일한 설명 물어볼게요, 다시. 자, 이거 보시고. 자, 미국이, 자, 미국과 중국 중에 인구수가 누가 더 많아요? 중국이 몇 배 많아요? 중국이 3배가 더 많아요. 미국보다. 곱하기 미국 인구수가 중국이에요. 중국 인구. 그리고 경작 가능한 땅이 중국에 그 전체 토지에 얼마큼 있대요? 6분의 1.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경작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거 보니까 더 많이 경작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는 중국은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이 나오죠. 두 번째, 거대한 식량 생산자인 지구. 그러니까 지구의 한계는 엄청 높다는 거야. 아직 지구의 한계가 도달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 식량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만 식량이 낭비된 그 음식만 해도 전 세계 인구를 먹일 음식이다라는 거고요. fed가 pp라는 거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ing, pp 나오잖아요. 이때 pp가 나온 거야. ing 안 돼요. 동사형도 안 되고 당연히 투부정사도 안 되겠죠. 자, 주제는요. 지구가 늘어나는 인구수를 먹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오해는 사실 틀렸다. 뭐에 의해서? 비효율적인 사용과 그러니까 경작 가능한 땅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음식 낭비에 의해서 그것은 반박되고 있다, 틀렸다고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과 2번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아를 겪는 거지 지구의 능력의 한계 때문은 아니다. 이겁니다. 인구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구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 질문. 홍사님 여기 다 듣고 가셔야 돼요, 알죠? 자, 이제 좀 어려워요. 12번 좀 어렵습니다. 자, 실현 가능한 공짜 점심입니다. 음. 자, 초반에는요, 이래요. 초반에는, 자,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이 나옵니다. 자, 빨리 보면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이게 말이거든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즉, 우리는, 자, out of가 from이거든요. 무에서 뭔가 돈을 마법 부릴 수 없다. 또는 자, 뭔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shift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창공이 뭐냐면 무예요, 무. 뭔가 내가 3만 원 내야 돼. 3만 원 내야 될 그 비용을 없던 걸로 바꿀 수도 없다입니다. 이거 켄트에 걸린 shift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적게
내가 누군가가 뭐 점심을 공짜로 먹으면 그 공짜의 값어치에 대한 다른 사람이 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은요, 음, 우리가 입법화하면 legislate 뭐를 몇몇 시민의 부담감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거나 뭔가 그들의 이점을 늘려주는 것, 줄여주는 것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반향 이게 잘 repercussion이 뭐냐면요. 반향은 뭐냐면 반대 효과입니다. 반대 효과가 항상 있을 거다. 그쵸? 다른 사람의 그런 비용에 포함되는 그리고 결국 여기 또 나오죠. counterproductive 역효과가 있을 거다. 오케이, 이건 알겠어. 경제학 그냥 기본 이론이야, 이건. 근데 그래서 점심 어떤 식사 가격이 0원으로 측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어딘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공짜 점심에서 지불할 거다. 그럼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글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 현대 경제학은 폄하할 수 있다. 이런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을 폄하할 수 있지만 오늘날 자, 중요한 경제학자들과 플러스로 정책 만드는 사람들, 아반자라고 하죠. 정책 아반자, 정책을 입각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공짜 점심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럼 여기부터 바뀌었어요. 현대 이론은요, 맞아요. 현대 이론으로 봤을 때, 현대 경제학 이론으로 봤을 때는 공짜 점심 개념 안 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 경제학자들과 플러스로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만나면 이 공짜 점심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는 거야. 왜? 주제가 나오죠. 가능한 이유. 경제학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만들 수 있는지 뭐함으로써 별표 여기 identifying 이게 구별하다 찾다라는 뜻이거든요. 더 효율적인 방식을 뭐하는 데 있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더 효율적인 방식을 구별해냄으로써 찾으러내면서 그럼 무슨 말이냐? 경제학자들이 가만히 그대로 경제 이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란 자체가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알아내려고 계속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과 정책 아반자들이 같이 함께 만나면 어떻게 돼? 그러므로 우리를 더 부자라 만들어줄 수 있고 희망컨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뭐로? 별표 여기 리스트. 최소한의 희생으로. 우리 몫에 on our part. 우리 몫의 최소한의 희생의 양으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부자로 만들 수 있다. 결국 뭐겠어요? 희생은 줄어들고 기쁨은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가 그런 세상이 달성 가능하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알고 있다. 그러한 체계가 어떤 체계? 사업 투자나 뭔가 상품 선별부터 소비자 구매 선택까지 이끄는 모든 그 매개체를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From A to B 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체계를 다 깨뚫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자,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공짜 점심 도입은 첫 번째 경제 일반 이론을 말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일부 시민의 부담감은 내려가고 이익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시민의 희생을 이끌이기 때문에 counterproductive, 역효과, 반향 이런 단어가 나왔죠. 전개, 공짜 점심이 그리 멀지 않았다. 경제학자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경제학이란 자체가 더 효율적인 방법에 사회 조직하여 성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효율성이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결국 가장 적은 희생으로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다. 그런 유토피아가
달성 가능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믿음이 있다. 자,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보시면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그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현대 경제학은 추구하고 있다.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내는 것을. 어떤 효율적인 방식? 사회를 조직하는데 어떤 식으로 성장하며 그리고 행복하는 뭐 없이도 상당한 희생 없이도. 요약문이나 주제로 나오기 좋죠. 이 문장. 질문 받겠습니다.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말씀해 주세요. 내용 이해 안 되는 거나 뭐 있어요? 없어요?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이제 14번인데요. 14강이 마지막이죠. 그렇죠? 자, 무작위 표본 추출입니다. 여기 내용이 좀 중요한 게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랜덤 샘플링. 이게 무작위로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실험에 참가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요거 별표, 요 단어, 어, 막무가내로 이런 뜻이에요. 음. 그리고 랜덤이라는 의미 자체가 일상생활의 사용과 그리고 이 뭐랄까 뭐랄까 통계학과 연구 방식에서의 사용은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그럼 뭔데? 주제. 자, 무작위 표본은요 표본이다. 거기에 인구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뭐랄까 그럴듯한 그러니까 동일한 같은 기회 목적어 기회를 얻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선별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자, 그럼 연구에서 일상생활이 아니라 통계학이나 연구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모든 그 인구의 구성원이 동일한 기회로 뽑힐 그 뭐랄까 그 표본 추출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플러스로 들리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예요. 이거 easily 안 되죠? 왜? 사운드가 이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만 오잖아요. 그래서 easily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 무작위 표본 추출의 의미와 그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왜 어렵냐? 어려운 내용이 뒤에 나와요. 자, 대부분의 이런 표본 추출 방식들은요. 첫 번째 이유,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선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가 나오죠. 이제 세부 사례. 전화번호부에서 랜덤으로 뽑는다는 것은 또 의미하는 거죠. 뭐, 전화번호를 쓰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화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 벌써부터 편향됐다는 뜻이죠. 자, 이 말이 편향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전화기 안 쓰는 사람은, 아, 그럼 그러네. 그럼 전화번호부에서 막 고르는 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네.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네. 마찬가지로 다른 예시로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랜덤 무작위 표본 추출이 편견을 들여올 수도 있다. 또 도입하다, 들여오다라는 뜻이죠.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뭐냐면 표본에 추출된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어떤 게 있어? 랜덤으로 뽑고 보니까 더 젊거나 뭔가 낯선 사람을 더 의심하는 이게 지금 두 개가 여러분 편향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편향된 표본으로 우리가 뽑아서 편향을 이끌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작위로 뽑다 보면 여러분 무작인데 이게 무작위로 뽑긴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80%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뭐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는 의미와 그것이 달성하는 데 어려움들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을 다 고른 기회를 동일하게 주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뽑고 보니 더 젊은 사람이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심리학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뽑혀다 보니까 이게 편향될 수도 있고 또 전화번호부를 뽑으려고 하니까 전화번호부에 포함되지 않거나 전화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뽑히지 않는 그런 확률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으니까 또 편향된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 줄기를 보겠습니다. 무작위 표본 추출은요. 통계학적 의미와 일상생활의 무작위가 의미가 다르다.
모든 참여자를 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되는 대로 아까 나왔던 전개. 모집단 모든 구성원의 선택 가능성은 동일한 기회 부여 이꼴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기 쉽지 않다. 이게 주제 제목이에요. 이 끝이야. 무심결에 일부 사람들을 편애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다? 두 번의 사례가 있죠. 첫 번째, 전화번호부에 없는 사람, 전화기 안 쓰는 사람. 전화번호부에 무작위로 이름을 추출한다는 것은 이런 편향이냐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방식,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지만 다른 사례예요. 다른 사례. 다른 사례, 미안해요. 심리학 사례에서는 어떤 중요한 방식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랜덤으로 뽑은 게 더 젊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게 쏠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편향을 끌어들여서 편향된 걸로 표본을 추출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또 편향을 도입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집에 전화기 없는 집안이 좀 많은데 전화 개인 집에 전화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서 자 전화기의 이용하는 게 좀 더 좋다 안 좋다 물어보면요 좋다고 하겠어 안 좋다고 하겠어 전화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좋다고 하겠죠.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전화기를 안 쓰겠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편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표본 추출의 의미와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이거예요.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선택 가능성을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이루기 쉽지 않다. 무의식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의도와 다르게 편향된 표본 추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주제는요. 연구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요구한다. 각각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기회를 갖는 것을 요구한다. 선별된. 근데 그것이 엄청 더 복잡하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본 추출보다 연구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자, 질문. 성사 쓴 질문. 네. 없어요? 자, 다음입니다. 14강의 2번입니다. 자, 짧아요. 14강은 되게 짧아요. 질문들이. 좀 쉬워요. 그림에 표현된 사회적 지위입니다.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이 문장의 주제입니다. 자, 공간적인 위치가 can be indicative. 이건 뭐 보여준다, 두드러진다. 명사예요.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면서 그림 얘기 나오는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15세기에서 20세기에 들어서는 이런 그림에서의 성별 편차가 이게 두드러진이라는 뜻이야, PP.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 paralleling. 이건 동일시하다. 자, 혹은, 마찬가지. 혹은, 일관적인. 뭐랑 일관적이야? 뒤에 거랑 일관적이야. 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늘어나고 있는 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동일하다. 동일시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그림에서 표현된 사회적 지위가 이 글의 제목입니다. 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공간적인 위치. 그러면서 전개가 그림에 대한 역사적 분석, 여기는 내용일치 나올 거예요. 전개 부분이. 더 우월하고 유력한 사람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고 여성의 뺨 또는 방향이 왼쪽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덜 주도적인 성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공간상 놓이는 위치에 의해 정해지는 지위가 드러난다. 그림에서. 근데 발전되죠. 내용이 좀 바뀌어요. 15세기에서 20세기에는 그림에서 성편견이 덜 뚜렷해지고 있다. 그것은 즉 현대 사회의 사회적 그런 계급이나 그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혹은 반영하고 있다.
예전보다 여성이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 남성 이런 거는 여러분 예시일 뿐입니다. 알겠죠? 내용 일치로만 나올 거고요. 주제 제목 고를 때는 그림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나타나고 시대적인 그런 뭔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까지 쓰면 돼요. 그림에서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지만 그 그림과 현대 상황의 그림, 현대 상황의 그런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현대 그림은 현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고, 과거 그림은 그 사회의 뭔가 그 뭐랄까 사회적인 위치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려진 그 시기와 그 사회의 사회적 계급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 요 단어 paralleling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 보실까요? 그림에서의 공간적인 위치는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인 지위를 그리고 역사적인 변화, 사회적인 지위와 역사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어디에 사회적인 그런 뭔가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지금 현상을 말합니다. 뭐에 대한 성 역할에 대한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에서 역사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림이 몇 세기에 그렸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그림은 다 뭐랄까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시대, 어떤 세기에 그려진 그림에 따라서 그 역할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지위와 반영되고 있어서 15세기에서 20세기에는 예시가 나왔죠. 성편견이 덜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현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한 거야. 그 15세기, 20세기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덜 뚜렷해진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단순해요. 그림 속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옛날 그림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남성 있으면 남성 오른쪽, 여성 왼쪽 보는데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그 15세기, 20세기 그리는 그림일수록 점점 더 그것이 안 보인다. 왜 안 보이지 생각했더니 현대 사회의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진짜 없어요? 처음 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 시험 돼야죠. 처음 본 질문 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질문 남았습니다. 관광지의 높은 가격입니다. 원래 관광지에서 상품의 가격이 원래 높다. 그거는 흔하지 않지 않다. Not uncommon. 이 단어 보이죠? 그냥 common이랑 똑같은 뜻이야. 가격이 훨씬 높다. 지역민들이 쇼핑하는 장소보다 훨씬 높아. 그럼 맞아. 그럼 맞는 거야. 그래서 몇몇 똑똑한 관광객들이 막 찾으려고 그래. 어? 관광객들이 많이 없는 그런 장소에 더 나은 상품들을 구매하려고 막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관광객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들의 얼마 없는 휴가 시간을 싼 레스토랑, 싼 기념품 샵, 뭐 이런 곳에서 시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줄거리, 제목 나오죠, 여기. 만약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PP 문법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최고의 상품, 최고의 거래 가격, 그러니까 가장 싼 가격이죠. 최고의 거래 가격을 쇼핑하고 찾는 것에 소비되는 그 시간이 만약 포함이 된다면, 저 조건이요. 포함이 될 때는 그러면 그 구매 가격이, 그쵸? 구매 가격으로 일부러 포함된다면 가격이라는 거, 그럼 시간적인 게 포함된 그 가격이 실제로는 더 싸다. 어디에서? 대부분의 관광객을 위한 그런 관광장소에서가. 결국, 그러므로 따라서 지역 가격의 차이는요, 일반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격 차별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 관광객들 지역민들만 차별하고 관광객들은 막 등쳐먹으려고 하네? 이런 게 아니라 시간 대비 관광지에서 비싼 거는 그 시간 대비의 비용이 추가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다. 비싼 것이 뭐다? 합리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합리적인 이유. 왜? 시간 비용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지가 높은 가격이다. 시간 대비 비용이 포함돼서 보면
더 싸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자, 관광지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자, 보죠. 도입.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이 다 높다. 관광객 수가 적은 장소는 그쵸? 잠깐만. 관광객 수가 적은 장소. 잠깐만. 미안해요. 거래 가격이 낮음인데 내가 잘못 썼네요, 여러분. 이거 잘못 썼습니다. 자, 관광객 수가 적은 장소가 거래 가격이 낮습니다. 가격이 낮아. 그래서 몇몇 똑똑한 관광객이 지역 사람들이 구매하는 장소, 즉 관광지 밖을 찾으려고 한다. 근데 최상의 거래를 찾느냐? 소비된 시간이 생기게 돼. 즉 시간적 비용이 더 높게 됩니다. 지역 사민들이 구매하는 가격 싼 데를 간다면. 그래서 조건이 있죠. 구매 가격의 일부로 그 시간 비용을 포함하면 관광지에서의 가격이 실제로는 더 낮을 수 있다야. 낮을 수 있다. 낮다는 거예요. 결론. 장소에 대한 가격의 차이일 뿐 가격 차별이 아님.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지역 가격의 차이는 어디에서 관광지에서 그 차이는 일반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가격 차별로. 왜냐하면 관광지의 비용인 포함하고 있다.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어떻게? 아껴진 시간이죠. 뭐 더 나은 상품을 찾으려는 그런 방식의 아껴진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음.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내용 질문이든 문법 질문이든 다 해주세요.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질문. 자, 없으면 마지막 존경과 명망에 대한 욕구입니다. 첫 번째 줄이 좀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볼게요. 존경에 대한 욕구는 이용될 수 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있잖아. 지금 말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들이 서울대 다니거나 공대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도요. 반수 재수해서 의대를 간대. 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의사 되면 야, 의사 돈 많이 벌고 의사 아주 좋지. 야, 회사원보다 더 좋지. 이렇게 명망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의대로 간다는 거야. 지금 그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자, 그래서 볼게. 자, 명망이라는 체계는요, 발견된다. 모든 문화. 그쵸? 그 명망이라는 것이, 명망은 사용된다. 인정하는 것. 자, 이 명망이라는 것, 존경이라는 것은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걸로 사용된다는 거야. 누구?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장 그 문화에 유용한 일을 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 많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왜 돈을 벌려고 하겠어? 왜? 지금 막 돈 많이 벌면 좋은 집 쓰면 와 좋은 차 사면 와 이렇게 존경과 명망에 대한 욕구를 활용하는 거야. 돈 많이 벌겠고.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에 경제 활동을 많이 해야지. 사회에 경제 활동 많이 하면 뭐가 좋아? 나라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겠지. 세금을 많이 내면 나라 운영비가 나라 국간이 풍족한 거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링킹이 자, 이게 연결시키다거든요. 첫 번째 이거예요. 자, 명망과 어떤 그 존경을요. 특정한 활동과 성취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야. 더 쉽게 말할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사람들이 막 우아하잖아. 거기다가 우리가 금메달만 따고 우아해주고 계속 연금 주잖아. 죽을 때까지인가? 연금도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겠지. 엘리트 스포츠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는 지시할 수 있다. 고형식 동사예요. 시키다, 지시하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도록 헌신하게끔 그들의 에너지를 어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이 뭐냐면 특정 어떤 문화와 학습 활동과 그런 성취에 관련된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작은 사회 예시, 그리고 엄마 명망, 세 번째는요. 엔터테인먼트의 명망 이렇게 1번, 2번, 3번 예시가 나오는데 아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많이 썼죠?
존경과 명망에 대한 욕구입니다. 종교가 명망 같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욕구는 가장 유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보상해줌으로써 사회가 원하는 일을 사람들이 하게끔 하기 위해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 명망과 존경을 특정 활동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거다. 사례, 사람들의 활동은 사회적인 필요와 매우 연관이 있다. 즉, 사회적인 필요성과 매우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명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세부 사례 1. 생존의 고군분투하는 사회는 사냥, 즉 단백질 제공하는 거. 전투를 하는 사람들 인정해주고 보상해준다.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니까 그 명망을 원하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야. 그럼 계속하면 그 사회에 좋은 거니까. 자, 엄마의 명망은 사회가 인구수의 필요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지금 인구가 필요해. 애 많이 낳아주세요. 이러면 지금 막 애 낳으면 뭐 300만 원 주고 낳으면 그리고 뭐 분유나 막 이런 걸 막 선물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애가 너무 많이 낳잖아요. 어떤 도시에서는 특정 도시에서는 애가 많이 나오면 애 낳으면 쓰레기 봉투 주고 막 이런데요. 그냥 뭐 보상이 없이. 그러니까 그 명망을 필요성, 사회가 필요성에 따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야. 연예인은 명망은 사람들이 여가 생활과 돈의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결국 메인 아이디어는요. 사회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명망의 그런 존경의 그런 그러니까 뭐 본능을 그쵸? 열망을 이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함으로? 제일 중요하겠죠? 커넥팅, 링킹, 연결시킴으로써 명망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과 성취에 연결시킴으로써 축구, 영국에서 축구 선수한다? 와, 이렇게. 그래 돈 많이 주고. 그게 다 축구하잖아. 예전에 여러분 손흥민 씨가 축구 막 한창 손흥민 씨가 많이 떴을 때는 축구 교실 가면 다 7번 손흥민 하고 싶다고 김민재 씨가 잘할 때는요. 축구 교실 가면 다 수비수가 인기가 많고 막 이랬대요. 그게 다 지금 이런 거예요. 명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 자,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